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 SVP에 대한 이제 뒤에 후속 마무리 데이터를 소개를 할게요. SVP는 그저께 강의를 통해서 이 서머 센싱, 센싱 그 자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온도를 감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유전자가 온도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되, 이 하위에는, 이 시그널링의 하위에는 도대체 어떠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가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캐스케이드, 특히 이제 FT를 경유해 가는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이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 그 화요일날 강의에서는 SVP가 FT를 경유해서 가고, FT는 또 다른 쪽 시그널 CO라는 쪽을 통해서 이 포토 피리어드가 CO를 통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메디에이션 되고, 템퍼러처 시그널은 SVP를 통해서 이렇게 메디에이션 된다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A번 데이터는 이렇게 A번을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정상적인 개체, 야생형 개체하고 SVP 뮤턴트하고를 이제 키운 다음에 이 와일드 타입과 SVP 뮤턴트를 키운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날짜가 6, 8, 10, 1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 8, 10, 12 이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어떠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냐면, 와일드 타입에서는,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개체에서는 FT의 레벨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정상적인 온도에서 FT의 발현이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16도에서의 FT의 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FT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것이 23도에서의 와일드 타입에서의 레벨이라면 16도에서는 뭐 거의 디텍션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야생형의 경우이고 와일드 타입의 경우이고, 그럼 SVP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SVP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봤더니, 23도에서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그러한 패턴은 남아 있으나 훨씬 더 인텐시티가 진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러한 형태로 23도에서 SVP 뮤턴트의 경우에는, SVP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FT의 레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뭐에 관련된 유전자라고 그랬습니까? 트랜지션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FT의 양이 많아지면 트랜지션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이제 빨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SVP 뮤턴트가 되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FT의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 이 SVP 뮤턴트가 플라워링이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flowering time measurement 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피겨 1에서 봤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23도에서의 트랜지션 타이밍이 이 정도 됐을 때
SBP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그 트랜지션이 훨씬 빨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빨라지는 효과가 뭐 때문인가? 아마 이러한 FT의 증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SBP 뮤턴트가 이제 트랜지션이 디벨롭먼털 트랜지션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왜 일어나냐? FT가 up regulation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유전자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SBP가 있고 FT가 있어요. 자,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답은 뭐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개 처음에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두 개를 동등하게 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데이터에 의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놈이? FT가 받았죠? 누구 때문에? SBP 때문에. 자,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하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FT가 하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T를 시그널링의 하위에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둘 간의 관계를 봅시다. 얘가 망가졌을 때 FT의 레벨이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죠? 많아졌다는 것은 평소에 얘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억제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T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아주 간단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화살표는 아니지만 T바를 하나 그려서 자, 그러면 이 SBP랑 FT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SBP가 FT의 상위에 있고 이 둘의 관계는 SBP가 얘를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negatively regulation 한다. regulates FT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BP는 FT를 조절을 하되 네거티브하게 조절을 한다. 그게 23도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럼 다른 온도에서 어떤가 봅시다. 다른 온도에서는 어떤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온도가 낮아졌을 때 여기 16도에서 FT의 레벨을 Y탭에서 보면은 뭐 거의 디텍션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바닥 상태인데 SBP 뮤테이션이 되면 이 FT가 조금씩 보여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따라서 23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6도에서도 온도가 낮아져도 이러한 T바의 관계,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T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T바라고 그러는데 이런 T바의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다. 즉 T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거티브한 레귤레이션인데 이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정상 온도이든 낮은 온도이든 남아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는 SBP는 온도에 상관없이 FT를 서프레션을 한다.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서프레션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피겨 A에서 봤던 것은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 조직 수준에서 또는 전체 그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을 봤고요. 무슨 현상이냐? SBP가 없어지면 FT가 많아진다. 양이 발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개체 수준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준에서 또는 조직 수준에서
아까는 개체 수준에서 봤으니까 조직 수준에서 한번 봐보자 라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거스 리포터를 붙여서 거스 리포터를 붙인 다음에 이제 SBP 유전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FT 거스 FT 프로모터에다가 거스를 붙인 이러한 리포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와일드 타입에서의 FT 거스의 발현 패턴과 SBP가 망가진 뮤턴트에서의 FT 거스의 발현 패턴을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FT 거스는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고 SBP가 망가진 상태에서의 FT 거스는 어떤 식으로 발현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이 그림이 그게 이제 B번 그림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물론 여기는 뭐 파란색은 아닙니다만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스테이닝이 되어 보이는 것이 FT 거스입니다. 그래서 FT 거스는 이제 제가 그 FT 파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부위에서, 그러니까 뿌리 쪽에서는 발현을 하지 않고요. 주로 이런 잎부분, 잎이나 떡잎 이쪽에서 발현을 합니다. 그런데 SBP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FT 거스의 발현량이 이거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증가했죠? 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떡잎에서 늘었어요. 양이 늘었어요. 1번. 양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에 한눈에 보여요. 양이 늘었습니다. 2번.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직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요거 또는 뭐 요거 이러한 이게 일종의 그 이제 도관계, 뭐 물관이나 체관이 있는 그 이 체관인데, 이쪽이 이제 체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변화는 사실 감지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다 파랗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부분. 여기는 색깔이 뭡니까?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라는 것은 FT 거스가 발현을 안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FT 거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체관 쪽에서 발현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관이 아닌 지역에서는 발현을 안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한 일인데 요거를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FT 거스가 아무 데서나 다 나오고 있죠. 네? FT 거스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잎이 이렇게 있으면 체관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체관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체관이 아닌 메소필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체관 플로엠이죠.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좀 더 단순화시켜 봅시다. 이 조직들에서 FT의 발현은 어떤 식으로 컨트롤 되는지를 봐봅시다.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요. 체관을 1번, 메소필을 2번이라고 그러면, 자, 와일드 타입 상태에서 FT는 어디에서 발현이 됩니까? 1번 또는 2번 또는 1, 2번 모두 어디서 발현돼요? 1번에서 발현되죠? 여기 FT가 이렇게 있어요. 2번에서는 FT가 발현이 안 됐죠?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SBP 뮤테이션이 일어나니까 SBP가 망가지게 되니까 이쪽 2번 조직에서 2번 세포들에서의 FT 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2번 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 발현이 생겼죠? 그러면 SBP가 망가지니까 이 FT의 발현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여기 왼쪽에다 그렸던 이거랑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적인 개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정상 개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SBP 뮤턴트라고 그러면 FT의 발현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체관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데 SBP 뮤테이션이 되면 여기 전체 이렇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본래 이런 메소필 쪽에서도 FT가 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SBP가 서프레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못 나오게. 그래서 메소필 쪽에서는 SBP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FT가 발현을 못하고 있고 SBP 얘도 막고 있고, 그러니까 SBP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FT가 발현을 못하고 있고, 그 서프레션 하던 게 풀리면 이런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이런 부분에서 FT의 발현이 억제가 풀리면서 결국은 이 입 전체에서 다 FT가 발현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러한 관계가 어느 세포에서 일어난다고요? 메소필 셀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네거티브 서프레션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그 메소필 셀 쪽에서 SBP가 FT를 서프레션 하는 게 일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서프레션이 풀리면 이 FT의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이 FT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메리스템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 전체에서 SBP가 나온다는 것은 인풋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풋을 많이 보내면 이 샘 쪽으로 가는 FT 시그널도 훨씬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C번 그림은 이것은 이제 지네틱 데이터인데요. 지네틱 데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만 보세요. 이렇게 세 개. 왼쪽에 있는 세 개만 보시면 요 T바를 통해서 저 데이터를 예측을 해 봅시다. SBP가 상위에 있고 FT가 하위에 있습니다. SBP가 망가지면 트랜지션 타이밍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라졌습니까? 느려졌습니까? SBP가 망가지면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FT가 망가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FT가 망가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로 보면 느려졌습니다.
자,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이제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트랜지션을 빠르게 만들고 하나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패스웨이에 있나 없나를 들여다보려면 그거에 하나 이제 보강 증거로서는 두 개의 뮤턴트를 교배를 해보는 것입니다. 크로스를 해서 이중 돌연변이체를 만들고 FT와 SBP가 두 개가 동시에 다 망가진 더블 뮤테이션을 만들고 더블 뮤턴트를 만들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SBP는 뮤테이션이 됐을 때 이제 트랜지션이 이렇게 빨라졌고요. FT는 트랜지션이 되게 느립니다. 느린데 이 두 개를 크로스를 해서 더블 뮤테이션을 만들면 자, 타이밍이 어떻게 됐나요? SBP하고 비교해서 이 싱글 뮤테이션에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싱글 뮤테이션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빨라졌습니까? 매우 느려졌죠. 싱글 뮤테이션에 비해서 매우 느려졌습니다. 23도나 더 낮은 온도에서나 다 느려졌어요. 물론 FT 싱글 뮤턴트만큼은 안 느려졌지만은 하여간 SBP가 보이는 이러한 그 뮤테이션의 효과를 이 SBP 뮤테이션의 효과를 뭐가 차단을 했습니까? FT 뮤테이션이 차단을 했습니다. 얘의 효과를 이놈이 차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FT가 시그널링 중에 아래쪽에 가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얘기죠. 얘가 위로 가 있다면, 만약 FT가 위로 가 있다면 얘가 느려지게 만들고 아래쪽이 빨라지게 만든다면 이 둘을 교배해서 나온 더블 뮤테이션은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최종 그 시그널링 중에 맨 마지막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요 녀석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지금은 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거든요. 표현형이, 트랜지션 타이밍이. 그래서 FT가 SBP보다 더 하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의 데이터, 세포 수준에서의 데이터, 그리고 제네틱 데이터를 보건대 FT는 SBP의 하위에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그린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제 세웠던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하는가? 얘가 분명히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하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가, 이 녀석이, 위에 녀석이 아래쪽에 직접 디렉트하게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인터미디엇이 있어서 중간 거를 끼고 얘가 컨트롤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여러 가지겠죠. 분명한 것은 FT가 하위에 있는 건 맞는데 얘가 위에 녀석이 아래 걸 직접 결합해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 껴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이 크로마틴 IP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들은 사람이 많이 있죠? 제가 그럼 깊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할까요? 말까요? 예? 해요? 하지 말아요는 없습니까? 자, 크로마틴은 뭡니까? 염색? 질이죠. 이뮤노는 면역. 프리시피테이션은 침전입니다. 침강. 그래서 크로마틴을 가지고 면역적인 방법으로 침전을 시킨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텀을 잘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엔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엔티바디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면 얘가 어딘가에 결합을 하겠죠? 어딘가에 이 엔티바디가 어딘가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인지하는 어떤 이제 타겟이 있고요. 타겟이 있고 엔티바디가 있으면 이 엔티바디가 자기 타겟에 결합하면 매우 무거워지겠죠. 두 개 결합을 했으니까 매우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센트리퓨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침전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의 핵심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 어떤 타겟을 가지고 이 엔티바디는 이 타겟에 결합하는 특이적인 엔티바디를 써서 이 타겟과 엔티바디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매우 무거우니까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프로틴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으니까 무거워서 이렇게 열심히 센트리퓨지를 하면은 가라앉아요. 자, 그러면 요걸로 확장을 해봅시다. 요걸로 확장을 하고 이 타겟을 우리의 예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SBP를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가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SBP는 요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하는 일이 뭔가요? DNA 결합을 해서 전사를 조절을 하죠. 그러면 DNA 결합을 합니다. 전사를 조절하는 것도 알아요. 이건 뭐 일반적인 특성이니까 알아요. 그러면 어느 DNA에 어디에 결합하냐고, 어느 DNA에 결합하는지를 알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크로마틴 IP 방법을 쓰는 것이죠. 자, 이걸 타겟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타겟 자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SBP라고 써봅시다. 그럼 SBP를 인지할 수 있는 엔티바디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SBP와 이 엔티바디가, 물론 뭐 우리 실험에서는 SBP는 아니었는데 SBP 엔티바디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달았어요. 이 택을 인지하는 엔티바디를 이렇게 붙이면 이 엔티바디가 이 택을 인지하고 어쨌든 프로틴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어요. 무거워요.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하셨죠? 프로틴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서 얘는 무거우니까 이제 가라앉는다. 그러면 SBP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그랬고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어딘가에 가서 바인딩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바인딩 하는데, 그럼 타겟 시퀀스를 이 SBP의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시퀀스를 놔두고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FT죠. 왜냐하면 이 둘 간에 지금 디렉트한 인터랙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거든요. 만약 이 두 개가 디렉트한 인터랙션을 한다면 요놈이 얘의 DNA에 가서 결합을 할 거고요. 만약 디렉트한 인터랙션이 아니라면 얘는 중간에 다른 걸 어떤 걸 끼고 뭐 팩터 X든 뭐 Y든 이걸 끼고 FT를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만약 디렉트한 인터랙션이라면 SBP 프로틴은 어디에 결합을 한다? FT의 DNA에 결합을 할 것입니다. 만약 디렉트 하다면
SBP는 FT 프로틴, 아니, FT DNA에 어딘가에 결합을 해서 이제 컨트롤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SBP가 결합하는 자리라고 쳐봅시다. SBP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고 어디에 결합하는지 모른다는데 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싶어요. 어디에 결합을 할까? 그러면 이 SBP가 결합하는 이 DNA 쪼가리를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SBP에다가 제가 이제 태그를 붙였다고 얘기했고요. 태그가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얘를 SBP하고 FTDNA를 섞어주면 지가 이제 자기 알아서 붙어야 될 곳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붙어. 그러면 문제는 이 빨간 요 시퀀스를, 요 DNA 쪼가리를 우리가 얻어내야만 SBP가 어디에 결합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쪼가리, 빨간 쪼가리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이 태그를 인지하는 엔티바디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뮤노프리시피테이션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붙인 다음에 이 크로마틴을 소니케이션을 해요. 순서가 바뀌었네. 소니케이션을 먼저 하고 엔티바디를 붙입니다. 소니케이션을 먼저 하고 엔티바디를 붙이면 이 염색질이 소니케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DNA가 무슨 엔자임에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쪼각쪼각 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개의 쪼가리가 이제 났겠죠? 여러 개의 쪼가리가 났고, 요런 쪼가리들, 뭐 A 쪼가리, B, C, D, 이런 쪼가리는 SBP 프로틴이 바인딩 안 했는데, 여기 E 쪼가리, 이 E 쪼가리에 SBP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쪼가리를, 요 쪼가리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요 프로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가라앉힌다고. E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E하고 영어 E하고 안 됩니다. F라고 합시다. 이 F 쪼가리를 우리가 얻어내야만 SBP 프로틴이 여기에 결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 F 쪼가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크로마틴을 소니케이션을 해서 잘게 쪼개놓은 다음에 SBP 프로틴을 붙여요. 그럼 지가 어딘가 가서 붙겠죠. 붙은 다음에 요거를 엔티바디를 통해서 이렇게 엔티바디 결합을 시키면 지금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컴플렉스냐? F 프래그먼트 더하기 SBP 더하기 엔티바디, 이러한 커다란 컴플렉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즈를 하면 이 자체가 다 가라앉죠. 이 어떻게 가라앉냐면 제가 이제 F 더하기 SBP 더하기 택 더하기 엔티바디, 이러한 커다란 컴플렉스가 가라앉습니다. 자, 가라앉으면 요놈들은 뭐 붙어있는 게 없으니까 안 가라앉겠죠. 요놈들은 침전이 안 돼요. 요것들은 침전이 안 되고 요것만 이제 침전이 되겠죠. 이렇게 침전이 됐어요. 그러면 침전을 해서 나오는 녀석은 SBP의 택에 여기에 이렇게 엔티바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사실 뭐 엔티바디 이렇게 제가 작게 그렸습니다만은 엔티바디 자체는 이렇게 매크로몰 상당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커다란 엔티바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F 시퀀스가 달려 있고, 요게 이제 침전이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F만 원하거든. 이렇게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 프로틴을 떼어냅니다. 지금 이 SBP나 엔티바디 애들은 다 프로틴이고 요것만 DNA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틴을 다 제거해버려요. 침전된 거에서 프로틴을 다 제거하면 뭐만 남느냐? DNA만 남습니다.
어떤 DNA? 이 F라고 하는 DNA 쪼가리만 남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시퀀스 F라는 것을 침전을 시켰지만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뭐가 침전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가 떨어졌겠죠. 하나든 뭐 두 개든 뭐 여러 개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 어떤 게 떨어져 어떤 게 침전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침전이 되는 거를 뭐가 침전되는지를 아느냐? 그 방법은 바로 요거를 사용합니다. PCR을 사용을 해요. 어떻게? 이 전 지역에다가 PCR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쪼가리들을 다 증폭을 할 수 있는 쪼가리들을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들을 다 만들어요. 여러 형태의 프라이머들을 쭉 만들어서 침전된 DNA하고 각각의 프라이머들을 PCR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번 우리 이 그림에서는 A번을 증폭할 수 있는 요 프라이머 셋으로는 PCR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얘는 우리의 예에서는 침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PCR로 하면 증폭이 안 됩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C도 마찬가지고 D도 E도 이 부분을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 셋으로 증폭을 해봐도 침전물에서는 증폭이 안 돼요. 왜? 가라앉질 않았으니까. 요 E라고 하는 프래그먼트가 가라앉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요 F라고 하는 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프래그먼트를 증폭할 수 있는 요 프라이머를 가지고 침전물을 대상으로 가라앉은 놈을 대상으로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요 프라이머를 가지고 PCR을 해보면 PCR이 됩니다. 돼요. 그 얘기는 요 프래그먼트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가라앉았어요? 무거웠으니까 가라앉죠. 왜 무거워졌습니까? SBP가 이 쪼가리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뭐 복잡하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타겟이 이 프로틴이 있고요. 얘가 결합을 하는데 어디에 결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크로마틴 IP입니다.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이 지역, 요 빨간색 프래그먼트하고 이 프로틴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게다가 엔티바디까지 붙여서 놔두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소니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소니케이션 한 다음에 엔티바디를 붙이면 이런 다른 쪼가리들은 가라앉질 않아요. 무겁질 않으니까. 그러나 오로지 요것만 가라앉게 될 것이고 가라앉은 후에 프로틴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남은 이제 DNA 쪼가리를 가지고 도대체 뭐가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가라앉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전체 프래그먼트를 증폭할 수 있는 다양한 프라이머 셋들을 가지고 PCR을 해봐요. 그러면 요 쪼가리를 증폭할 수 있는 이 프라이머 셋을 갖고 PCR을 했을 때만 PCR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프로틴이 어디에 결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실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FT의 지노믹 DNA고요. 거기에 SBP가 결합하리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이제 실험을 많이는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이 논문에서 보여줬어요. 요 몇 개의 지역을 이제 골라서 이 지역에 SBP가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는데 보시면 요거 이게 보여요? 이거 3번하고 4번 요건데 요 지역은 인풋이라는 것은 침전물의 양을 이렇게 늘렸더니
PCR에 대한 양도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그거하고 극명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이거 이게 몇 번이야? V가 6번이지. 6번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자, 3번을 보시면 3, 4번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인풋의 양을 늘리면 PCR 되는 양도 막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3, 4번이 중요한 어떤 시퀀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량한 값을 보면은 3, 4번이나 5번 또는 7번 이 지역을 보면은 인풋 양을 늘렸을 때 이 PCR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요 지역에 SBP가 결합을 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 결합하거나 또는 6번 여기 또는 7번 이렇게 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이게 만약 SBP가 어떤 시퀀스에 이제 타겟 시퀀스에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이게 결합하는 게 진짜 맞다면 가정입니다. 맞다면 이 타겟 시퀀스를 뮤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 해봤어요. 이게 진짜로 3, 4번이 정말 중요한 시퀀스라면 여기에 결합을 한다면 3, 4번이라고 우리가 이 논문에서 얘기한 3, 4번 시퀀스를 뮤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결합을 안 할까? 할까? 테스트 해봤어요. 보시면 그 데이터가 이제 요건데 보시면 3번을 뮤테이션을 시키니까 이 결합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 3번을 뮤테이션 시켰을 때 결합 능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카지박스라고 붙인 것 중에 3번 요 3번이라고 하는 시퀀스에 SVP 프로틴이 결합을 하고 이 결합을 하는데 이 3번 시퀀스를 뮤테이션을 시켜주면 여기인가 이렇게 어떤 시퀀스를 다른 걸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이 SVP 프로틴이 왔다가 결합하지 못하고 붙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SVP하고 FT는 다음과 같은 그 일종의 리니어한 패스웨이에 있는 걸 알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1번 템퍼러처 패스웨이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2번 SVP가 상위에 있고 3번 SVP가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T바를 그리는 형태로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4번 SVP는 네거티브를 하게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더라. 여기서 직접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그 인터미디엇 없이 얘가 FT에 직접 결합을 해서 조절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irect binding을 통해서 FT를 조절하더라. 실제로 이제 크로마틴 레벨에서 보면 FT가 이렇게 있고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할 텐데 어딘가에 이렇게 SVP가 더 붙어가지고 이 트랜스크립션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SVP가 없어지게 되면 이 방해가 풀리니까 FT의 전사가 잘 일어난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핵심 메시지. SVP는 템퍼러처를 센싱 하는데 템퍼러처를 그 시그널을 메디에이션 하는데 그 밑에는 FT가 있고
둘은 서로 디렉트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SBP가 얘를 네거티브하게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직접적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계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두 개의 커다란 핵심 메시지는 제가 뭐 이거 여러 번 그립니다만은 플랜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들은 빛이 있고요.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빛과 온도일 것입니다. 빛은 이제 광주기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light, dark. 이 두 개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뭐 사실 매일매일 변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밤이 더 길어졌고요. 동지까지는. 동지를 지난 다음에는 다시 낮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주기를 계속 보이는데 이것을 인지하는 어떤 시그널은 포토 리셉터에 의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 이번 강의에서 배우진 않았는데, 포토 리셉터를 통해서 CO라고 하는 녀석의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FT로 시그널이 전달이 되고요. 템퍼러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은 앰비언트 템퍼러처, 그러니까 대기 온도, 아주 추운 온도나 더운 온도 말고 그냥 플랜트가 늘 익스포즈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온도에서는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SBP를 조절을 하고 SBP가 FT를 조절을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트랜지션이 조절이 된다. 이 트랜지션이 조절이 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강의에서 첫 시간에 배웠듯이 플랜트는 애니멀하고 달리 이 디벨롭먼트를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북극에 산다고 해서 2차 성징이 느려지고 적도에 산다고 빨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플랜트는 자기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디벨롭먼트의 타이밍을 이렇게 잘 변화를 시키는데, 이러한 빛에 대한 시그널이나 또는 온도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타이밍을 조절할 때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절하느냐?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빛은 CO와 FT를 통해서, 온도는 SBP와 FT를 통해서 가고, 이렇게 시그널을 열심히 모으는 놈, 이 놈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인테그레이터라고 그랬어요. 마치 깔때기처럼 시그널들을 다 모으는 놈들을, 얘를 인테그레이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랜트 디벨롭먼트는 사실 복잡해요. 뭐 강의할 것도 많지만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빛과 온도가 디벨롭먼트, 플랜트 디벨롭먼트에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COFT를 통해서 가는 모듈, 그리고 SBP와 FT를 통해서 가는 모듈이 있고, 이 CO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도 시험에서도 봤지만 External Coincidence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었고, SBP는 어떤 그 room temperature 정도 또는 뭐 ambient temperature 정도의 온도 영역에 대한 온도 시그널을 얘가 메디에이션해서 이제 FT를 통해 트랜지션을 조절한다. 자, 이것은 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포토 피리어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 앰비언 템퍼러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 이제 새로운 경로로서 이 인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2010년에 이제 그 생물학 분야에서 이제 뭐 가장 최고의 학술지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셀입니다. 셀을 보시면 요 줄의 맨 끝에 있죠. 셀에 이제 나온 것인데, 셀에서 얼마 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런 하나의 섹션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스냅샷이라고 하는 섹션인데, 이제 말 그대로 스냅샷이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런데 그 현재 그 논문을, 그러니까 요 당시까지 가장 최근과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장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요약을 해서 리더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플라워링에 대한 그 스냅샷이에요. 그래서 이 2010년에 셀에 나온 걸 보시면, 당시에는 이 저희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포토 피리어드 패스웨이, 그리고 뭐 GA 패스웨이, GA는 우리가 전혀 공부 안 했고요. 이건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추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했죠. 보너리제이션 패스웨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포토 피리어드는 뭐 CO를 통해서 CO가 FT를 통해 가고 이런 이제 패스웨이가 있었고요. 보너리제이션은 여기 FLC가 있어서 FLC가 뭐 FT를 조절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패스웨이 외에 새로운 경로가 어떤 한국에 있는 모 씨에 의해서 밝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ambient temperature pathway라는 것을 하나를 새로 그렸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그리고 저번 시간부터 공부했던 내용은 그 developmental transition을 컨트롤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패스웨이들, 지금까지는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해 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 패스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패스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학계에 보고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경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주기를 인지하는, 그리고 추나 낮은 온도를 인지하는, 그리고 온도 아주 낮은 온도 말고 그냥 평범한 온도, 그 정도를 인지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어서 그런 타이밍을 조절한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졸업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졸업하셔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걷든 간에 우리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 잊지 말고 다들 잘 커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 가시든 간에 이 녹지관에서 4년 또는 뭐 more than 4년일 수도 있으나 4년 보낸 거 잊지 말고 다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